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3선의 김세연 의원이 같은 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총선 5개월을 앞두고 불고 있는 인적 쇄신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특히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한국당과 변혁과의 보수 통합 논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하루 방금 말씀드린 두 명의 중량급 정치인이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분은 사실상의 정계 은퇴 수준의 이야기까지 했죠. 글쎄요, 속해 있던 당들과 인사들 주변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제 발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 발표. 저도 개인적으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요. 아마 아주 가까운 측근이나 지인 또 몇몇 의원 정도 외에는 대부분 특히 당 쪽에서는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내 반응은 첫 번째 놀랍다라는 거고 당혹스럽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든 이번 총선에서 당으로서는 매우 좀 소중한 자산인데 안타깝다 이러한 반응들이 어제는 주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만 간단히 여쭤보고 자세한 얘기는 이후에 좀 차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제 신선하게 받아들였죠. 특히 최근에 이제 이 586 정치인들이 소위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윤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받고 있을 때 내가 기득권을 연연하지 않고 정말 내가 바랐던 남북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 SNS에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주소지를 또 종로로 옮기기도 하면서 종로 출마설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경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좀 본인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부터도 사실 좀 고민을 좀 깊이 했다는 것이고 예. 또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 목적이 이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의 발전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 이런 남북 관계가 좀 경색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제도권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지역구 출마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제 우리 임 실장 같은 경우에 종로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요. 예. 그 종로 출마 관련되어서 좀 소위 말하는 교통 정리가 그렇게 원활치 못했던 측면들도 한 측면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 40여 명으로 이야기되지만 많게는 또 70여 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되는 이런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에 대한 당내 좀 비판론 등도 있고요. 또 거기에 더 나가서 그러저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본인이 향후 우리 정치나 또 우리 사회 발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 끝에 호흡을 좀 길게 갖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임 실장이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우리 정태근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고민의 단초, 글쎄요, 현실 정치에 어떤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는지 남북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586들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실은 이제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586들은 지금의 관성에서 정치를 통해서 뭔가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자신의 이제 지위를 현실 정치권에 두었던 거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제도권 정치에서는 그만두겠다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보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 이런 시민운동 이런 것들로 자신의 역할들을 이어가겠다라는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이고
뭐 저 자신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에는 586 정치인 모두가 과연 지금 시기에 내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사회에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기회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걸 깊게 성찰을 할 때가 왔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의 민주화운동가 중에 가장 지금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새마을운동 중앙회 이사장 하시는 정성원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새마을 중앙회 행사에 갔다 오셨죠. 이분은 사실은 농민운동을 하시고 민주화운동을 하시고 평화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맞서가지고 생명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아주 건강한 봉사 조직 그리고 특히나 이런 기후위기에 맞서서 뭔가 민간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운동들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진보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두 다 정치를 통해서만 사회 변화를 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가졌던 그런 사회에 대한 올바른 기여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왔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종석 실장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순수하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당과도 상의를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당과는 이런 상의를 좀 하지 않았을까요? 당 쪽과 어떠한 그 수준의 좀 논의든 간에 이제 협의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좀 번지기가 쉽고요. 또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는 또 비중이나 또 관심도를 봤을 때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러저러한 정책 해석이나 이제 반응들도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진위가 왜곡되거나 와전될 수도 있거든요. 예.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또 하나는 어제 있었던 임종석 실장의 결단이 그간 자기 정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어떠한 새로운 결단을 담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결단일수록 전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자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당과 어떤 형식의 협의를 하는 형식은 좀 피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종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아까 교통정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낙연 총리의 종로 출마설도 뭐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요. 교통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들, 글쎄요 정치 선배들하고 겨루 당내에서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만약에 그 문제가 좀 걸렸다면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 시간도 남아 있고 또 주위에서도 충분히 좀 더 기다리면서 일단은 당이 전체적인 총선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또 국민적 여론의 흐름이나 또 정치인으로서의 임종석 실장에 대한 국민적 평가, 요구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본인이 좀 그 종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일단은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 정세균 전 의장님의 뜻이 좀 강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운신하거나 행보를 해나가는 것들이 좀 어렵고 불편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임종석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이 대거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당내 이러저러한 또 의견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또 임종석 실장은 그냥 원오브댐이 아니라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상당한 좀 비중과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제도권 정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뭐 서울시장 선거 출마나 혹은 대선 행보로 직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임종석 실장의 어떠한 그러한 결단은 그 자체의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고 싶어요. 예. 또 제가 이제 짧은 경험이지만 제가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하면서 남북철도협력 사업을 해봤을 때 이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꼭 관이나 정에서만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민간 영역에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 내지는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들도 많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나와가지고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럼이라는 이 사단법인을 지금 만들어서 이런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론화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운동이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임종석 실장의 어떠한 본인의 소명이라 그럴까요? 또 고민들은 그동안 쭉 가져왔던 것이 분명하고요. 거기에 아마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전의 제도 정치권과는 다른 본인의 역할을 좀 만들어 가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정무적 감각이나 통합력이라든가 나름대로 검증된 정치력을 볼 때 또 예. 이후에 어떤 시기에서는 어떠한 역할이 예. 요구되고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어려운 게 또 예. 정치이기도 합니다. 정 의원님 단순히 뭐 총선 불출마가 아니잖아요. 그 네. 이상의 너무 사실상 정계 은퇴 수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정치인들이 그런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다시 이걸 번복하거나 또 정치 상황이랄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본인 역할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 거기까지 좀 열어놓고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음 총선 전까지는 복귀가 어렵다고 봐야죠. 본인의 그러니까 표현을 제도 정치권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계 은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제도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예를 들면 장관 입각을 안 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그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또 있잖아요. 총선이 끝나고 2년 있다가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이 있는데 그런 대선이나 뭐 서울시장 이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다만 예를 들면 지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가 사실상의 정치를 해요. 지금 긍정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지만 자기가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이라든지 자치단체 장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하기 어려웠던 얘기들을 자기 진영의 사람이라든지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은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진영을 너무 이제 좀 호도하는 방식의 메시지를 내서 그렇지 지금 예를 들면 그 임종석 실장이 그 자신이 만들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같은 것을 통해서 보다 더 현실적이면서도 전향적인 그런 그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뭔가 그 지금 현재 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위치라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위치에서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자신의 이제 그 사회적 기여를 만들어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저는 뭐 방식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이 임 전 실장의 이런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 내에 다른 뭐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그리고 386 세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앞으로의 뭐 이런 총선 움직임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지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무려 40명이나 이제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에서 승리해야 어떻든 집권 후반기가 보장된다라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비판적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조국 사태를 경과하면서 특히 3, 40대까지 이 정권의 우호적이었던 3, 40대조차도 과연 기성 정치권, 특히 586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이 자신의 책임 윤리를 다하고 있는가. 뭔가 기득권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그런 책임 윤리에 대해서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임종석 실장이 그런 메시지를 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소위 민주당 내에서 뭐 청와대 출신 인사든 누구든지 간에 과연 우리가 지금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또는 우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저는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치 민주당이 승리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잘 갈 수 있고 그것이 곧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대목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예. 오 의원님 말씀 듣고 김세현 의원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뭐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선언은 좀 같은 날 이루어졌던 김세현 의원 불출마하고 형식과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선언에는 그 뭐 당이나 내지는 정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임종석 실장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던 것으로 예.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러한 불출마 결단이 과도하게 어떤
그러한 인적 쇄신이나 또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결단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대로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중이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는 임 실장의 그러한 결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 소위 말하는 당내 86그룹이나 중진 의원들의 용태론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다만 그것이 아까 앞에도 우리 정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거죠. 크게 봤을 때는 국민들의 어떤 혁신에 대한 요구가 구체로 뭐고 우리 사회의 개혁적 과제와 미래에 대한 비전들은 뭔지에 대해서 당내에서 정말로 예. 공론화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기초해서 본인들의 정책 과정에 대한 평가와 자기성찰, 반성 속에서 그게 86그룹 의원이 됐던 중진 의원이 됐던 더 나아가서 청와대 출신 총선을 염두에 두는 모든 분들이 되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계기점을 만든 것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세현 의원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여의도 연구원장 정책동으로 잘 알려져 삼선의 중진 또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구에서 탄탄한 관리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전격적으로 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불출마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수명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혁신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전면적으로 새롭게 만들지 않는 이상 지금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제가 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두어 달 전에 만났는데 그래서 좀 뭔가 내부에서 혁신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만 지금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번에 이제 김세현 의원은 그래서 본인이 살신성이 하지 않으면 충격이 올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선에 그리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동안 그 아주 온건하지만은 비판적 문제를 제기해왔던 내 자신이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다. 그러고 동시에 문제 제기를 피해가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세간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미 좀비 같은 정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당은 이때 소명을 다했다. 그리고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온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한국당이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용태 의원은 김세현 의원 지적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비해서 황교안 대표는 어떻든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는 뜻으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얼마만큼 한나라당이 자유한국당이 능동적으로 수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 엇갈리고 있는 이 반응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어제 김세현 의원의 이러한 불출마 선언이 이전과 다르게 신선하게 다가온 건 딱 하나입니다. 본인 스스로 밝힌 것처럼 그동안 당내에서 의원 불출마 선언도 있었습니다. 또 초재선 중심으로 해서 용태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의 손가락이 자기를 향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어떠한 임팩트도 없었고 감동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서장 개혁파로서 주목을 받던 의원이 그것도 영남 텃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본인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당에 지나치다라고 생각될 만큼의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매우 절박한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대로 가가지고는 보수 통합도 물론이고 총선이나 이후에 제대로 된 야당 내지는 더 나가서 정권을 잡는다는 건 요만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격요법이자 자기를 던지는 자기 희생적 결단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이 앞서보다도 자유한국당 내에 상당한 좀 영향을 주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기대를 해봅니다. 앞서서 정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당 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당 내가 더 분열되는 듯한 움직임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각이 있고 오히려 뭐 뼈아픈 충고이다라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 이런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당 내에 엇갈리는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죠. 뭐든지 이렇게 본인의 아픈 부분을 찌르면 처음에 당장은 아주 강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럴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조금 당을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정치 발전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러한 김세현 의원의 이러한 자기 결단들을 하나의 모멘텀 계기로 해서 당에 필요한 쇄신이나 혁신의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저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김세현 의원의 결단이 좀 더 의미 있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이 되네요. 김세현 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분간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총선 때 불미스러운 시도가 있으면 이걸 차단하겠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이 최근에 이제 한국당이 보수통합 관련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막힌 부분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걸 보고 나서 김세현 의원이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보수통합에 대한 어떤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나가면 뭐 보수통합에 어떤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혀 생각은 안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과감한 결단을 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정말 지금의 한국당의 모습이 절망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수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이 지금 한국당의 모습들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보수통합도 잘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체를 하고 새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사실 제가 8년 전에 딱 이맘때쯤에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있을 때 당의 재창당을 요구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박근혜라는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한번 탈바꿈이 있었죠. 과연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런 리더십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황 대표가 총선을 제대로 치르고 평가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 이전에 예, 정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뭐 연결을 했는데요. 자, 뭐 김세현 의원 이야기 다 말았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김세현 의원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였냐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일 먼저 아침에 읽는 신문이 그 보수 언론 중에 조선일보거든요. 조선일보에서 10월 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이건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짚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황교안 대표 얘기를 했던 건데 어떻든 총선으로 평가받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전에 그러면 총선에서 국민적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무려 비호감도가 62%까지 가는데 정말 호감이 가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쇄신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한 언론이라든지 김세현 의원 주장이 맞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창당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인적 물갈이든 또는 뭐 지도부의 교체든 또는 공천 혁신이든 정책 혁신이든 이런 방안들을 우리는 만들어내겠다고 해야지 국민들이 총선에서 편을 주는 거지 총선에서 평가받는 걸로 내 거취를 다하겠다. 이거는 참 무책임한 얘기라는 거죠. 예. 한국당은
앞으로 이런 김세현 의원의 뭐 충고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앞으로의 당 쇄신에 좀 활용할 거라고 보세요? 생각보다는 큰 변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오늘도 아침에도 이제 김세현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보수 정당사에서 보면 MB 정부 때 그래도 초창기에 그 당시 한국당이 굉장히 건강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내에서 건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소장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모습,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내에서 그런 건강한 토론, 논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 나온 정도가 이제 홍준표, 김용태 의원 정도가 얘기인데 김용태 의원도 이미 작년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내부에서 3선 이상 중진이 아니라 영남이나 강남에서 재선 이상 했던 분들 사실 거저된 거잖아요. 그런 분들 다 물러나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말 재창당의 자세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목소리가 나올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예, 열심히 뛰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요. 그 보수통합 얘기가 나오는 중에 이게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세현 의원이 복당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의원과의 사전 교감설 이건 강력히 부인을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전혀 관계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금의 정치를 보면서 갖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관점이 사실은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쪽에서 제기하는 보수통합의 어떤 대전제로 제시하는 세 가지 조건을 볼 때 김세현 의원이 어제 본인이 밝혔던 비판의 주요 논지를 보면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뭔가 좀 둘이 이렇게 교감. 짬짬이가 예.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한 음모론으로 이 문제를 과연 봐야 된다면 참 김세현 의원의 이러한 결단들이 당내에서 의미 있게 계기로 살리기는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 정도로 정말로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면 저는 김세현 의원의 저러한 비판이 매우 아플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당내에서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아마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좀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용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